Hi, Jack. 와 천재 천재 이러면서 바람 피다가 날려보내고 싶다. 실제 사건. 실제 내 생을 이렇게 막아놔? 행복한 순간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탈출할 수 있었는데 남아서 얼굴을 남아서 다 들었어요. 미국답습니다. 다 경력직이 다르구나. 다 되는구나. 군인 출신. 너무 웃긴다. 돌 수 있지 뭐 이러면서. 그치 그치. 우와. 물 나오고 막. 또 만났습니다. 정말 다행히 또 만났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불안을 지키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좀 달라. 그렇죠. 아니 방송을 보니까 우리는 분석당하는 불안둥이들이고 홀로 지존으로. 근데 저기 뭐야 여친하고 뭐 어디 여친이 아니죠. 사모님하고 죄송해요. 큰일 날 소리. 갑자기 왜 한 가정을 깨트리려고. 저 그런 게 없어요. 네, 10분 만에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그 뭐 누나하고 올해 뭐 여름 휴가 계획 없냐 이 말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 미국으로. 한번. 미국으로? 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요. 미국 비행기 타러 많이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그렇죠? 작년에 한 4-5번 갔어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제가 사실 비행기 고등학교 때 좀 탔었는데 이코노미석 타고 있는데 좀 심심해가지고 비행기 막 10시간 넘는데 그냥 산책 한 바퀴 하다가 비즈니스석이 너무 비어 있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산책을 했다고? 네, 비즈니스석이 텅 비어 있으니까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거기 앉았어요? 앉아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진짜?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3시간 자다가 승무원이 excuse me, go back to your seat 하면서 I'm sorry, 좀 피곤해가지고 I'm sorry.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아무튼 그때 비즈니스석이 좋았어요. 그 사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더글로리라고 작년에 우리나라 뒤흔들었던 드라마 잔인한 거. 복수국 왕따. 거기에서 이제 그 최혜정이라는 배우가 승무원인데 하는 멘트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명확하게 계급이 나뉘는 곳이 비행기 아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맞아요. 막고 있는 건 커튼 하나인데 아무도 그 커튼을 넘어오지 못한다. 넘어갔네. 네, 간이배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비행기를 좀 늦게 타봤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면서 신혼여행 때 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그 몇 년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30살 됐을 때 탔으니까 저 진짜로 해외를 나가본 게 뒤늦게. 최근에 뭐 워낙 자주 나가는데 그때는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처음 탔잖아요. 그 CF에 나오는 막 패션 똑같이 입고 야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막. 너무 좋고 막. 너무 잘 입어요. 살면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 처음 본 거야. 이건 맞아. 알죠. 나중에는 요즘에 깨닫죠. 요즘에 이제 다 이렇게 준비된 멘트다 했는데 그때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을까. 근데 약간의 난기로 센 것도 아닌데 비행기가 덜덜덜 흔들리는데 나는 내가 처음 타본 비행기에서 내 생을 이렇게 막아놔? 진짜 무서웠어. 그러니까 그런 공포. 비행기를 많이 못 타봐가지고 그때는. 저는 비행기를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재수해서 대학교 1학년 94년도에 이제 처음 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되게 달랐던 게 교육을 받아요. 그때 이제 배낭여행 단체 배낭이라는 걸 가는데 그 모 여행사에서 이제 모객을 해서 갔던 건데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언제까지 오래요. 그때 처음 가보는 거니까 다 그러나 보다 갔어요. 특이한데요? 갔더니 그 여행사 직원이 와서 뭐 교육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여행 자율화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소위 안 좋게 표현해서 맞아.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게 하도 세계적으로 말이 많을 때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뭐 한 10년 전부터 중국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우리나라 다 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요? 우리 뭐 김치를 싸갖고 다녔고 밥솥을 들고 다니고 그때 냄새도 막 그러고. 교육받은 게 호텔 예절에 대한 걸 제일 먼저 받았는데 첫째는 그 룸에서 삼겹살 구워 먹지 마라. 고기 구워 먹지 마라.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버너를 블루스타를 가져가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 분들이 많았고 되게 특이했던 거는 여행사 직원분의 교육이 끝나고 나니까 뭐 양복 입은 분이 들어와요. 국정원. 진짜? 네, 그때만 해도 국정원 직원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뭐 64년도에 94년도. 제가 알고 있는 건 훨씬 연배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94년도. 국정원이 아니야? 국정원은 너무한데? 그때 진짜? 국정원인가? 94년도가 아무튼 그분이 그때는 안기부. 안기부. 국정원은 김대중 형 거든. 그러면 안기부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뭐 했냐면 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라 요령 알려줬어요. 대처법을? 왜냐면 그때만 해도 유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납북되는 경우도 94년이 있었고 아니라 64년에 가신 것 같습니다. 초동안. 우리 선생님 알고 보니까 초동안이야. 어떻게 알았는데?
북한 사람 만나면? 북한 사람이 접촉하면 대박. 무조건 무시해라. 말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라. 납치될 수 있다. 그다음 혹시나 접촉을 해서 말을 하게 됐으면은 거기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꼭 신고를 해라. 뭐 이런 것들 알려줬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는 12시간 이상의 비행기는 흡연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뭐 옛날 비행기 타면 지금도 좌석 옆에 재떨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앞쪽에서 못 폈고 맨 뒤에 꼬리 쪽에 한 3, 40석 좌석을 흡연석이라고 만들어 놓고 아, 흡연실이 있어요? 거기서만 필 수 있어요. 구역. 64년, 64년. 94년 아닌 것 같아. 이게 비행기를 늦게 타본 사람하고 얘기를 못 하겠네. 결이다. 아유 정말 아유. 죄송합니다. 저 진짜 늦게 타봤거든요. 아.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역주행자들 어찌됐건 두 번째 편이잖아요. 네. 최근 화제가 된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하이제킹. 아이 좀 발음을 좀 잘해주세요. 그건 제가 할 수 있잖아요. 하이제킹. 야. 셋, 둘, 하나. 지금부터 이 비행기 이북 간다. 그러니까 뭐 제목이 엄청나게 직관적이죠. 그냥 하이제킹. 네, 바로 제목이 모든 걸 얘기해주는. 느낌이 맞아. 오죠. 심지어 시작하자마자 벌써 하이제킹이네. 나도 아니 조금은 등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맞아. 나도 아니 다이아드에서도 비행기 뺏기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는데 보자마자 제가 아니, 시작하자마자. 맞아. 대부분의 하이제킹 영화는 범인이 그 폭탄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는 과정이 다 나오거든요. 그거는 재미예요. 그거 과정이. 근데 여기서는 여진구 씨가 감귤 뭐 깡통인가? 그냥 꺼내면서 바로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하이제킹.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뭔가 상황이 여건이 말하자면 맞아요. 저 자식이 범인이겠구나 뭐 이랬는데 갑자기 시작부터 잡히니까 해리슨 포드 나왔던 그 에어포스 원 생각하면서 그때 엄청 긴장감 높이면서 대통령 비행기 안에서 테러리스트 막 나는 누군지도 진짜, 모르고 막 아유, 막 진짜 이거 어차피 옛날 영화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세상에 정말 그런 유치한 영화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에어포스 원? 미국 국뽕 영화. 이 영화가 아니 그게 뭐냐면 이 영화 애국심이 자올랐어요. 엄청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 영화- 그걸 재미있어요. 감히 우리나라 영화를. 진짜 이 영화가 클린턴 대통령 때거든요. 네. 야, 진짜 클린턴 대통령도 진짜 그게 진짜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영화 보고 나오더니 자기가 본 최고의 영화라고 막.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기서는 영화 진짜. 미국 대통령이 람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겨먹어. 혼자 다 이겨라고. 야, 너무 나 해리스 포드는 팬이지만 정말 너무했어요 그 영화 진짜. 탈출할 수 있었는데 남아서 일부러 남아서. 남아서. 아이고 미국답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맞아.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왔을 때 하정우 씨가 후배한테 막 뭐 보이잖아요. 막 코브라 기동도 하고 막 배면비. 탑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 아 그래요? 더 웃긴 거는 심지어 그걸 가지고 그때 했던 경험을 가지고 쌍발기 프로펠러 2개 달려있는 쌍발기를 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에어포스 원 같았어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실화 베이스보다 SF로 가는 느낌이었죠. 약간.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비행기 배에 구멍 났었단 말이에요. 네. 계속 어. 계속 구멍이 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무리한 기동을 하면 비행기 기체가 쪼개졌어야 맞는 거고. 맞아요. 세 번째는 아무리 그 하정우 씨가 맡은 배역 그분이 부기장이 몸으로 막았다 하더라도 이쪽은 몸이 다치는데 반대쪽은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터졌을 때 구멍 나는데 두 번째는 구멍이 안 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 사실은 그 비행기는 까다롭으시다. 이거 저거 다 그걸 따지는구나. 다 너무 많이 따지는데 이런 말 하면 정말 죄송한데 티세요? 극티입니다. 야, 나 생각 없이 우와. 편하게. 나는 그 연료 뿜을 때 막 와, 천재 진짜. 우와. 야, 넘어갈 때도 막 돌 수 있지 뭐 이러면서. 그치. 최고였어요. 아, 그 다 경력직이 다르구나. 다 되는구나. 군인 출신들 달라요. 역시 군인들 위대해요. 경력직이 다르구나. 너무 웃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뭐 전직 뭐 조종사분이나 뭐 전문가가 댓글 나오셔서 기대하세요.
가능하다.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럼 제가 뭐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기체 상태로 보나 비행기 상태로 보나 불가능할 것 같아서. 민간인 확실히 불가능하고 경력직 군인직은 가능할 수 있어. 그 양반들은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불가능 보기에 가는 거로 만들어요. 크리스는 다 믿은 거야. 에어포스 원 봤어요? 거기 다 에어포스. 가능하죠. 저는 이제 워낙 좋아하는 배우분들 하정우 씨나 그다음 여진구 씨, 뭐 성동일 씨 연기 정말 잘하시는 분들 나오고 사실 이런 분들을 여기다 쓸 건가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명품 조연들 많이 나오시고 엑스트라도 많이 나왔어요. 나오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정우 씨의 선배로 잠깐 정말 몇 초 나오는 분이 그 최민식 씨의 동생분이잖아요. 그 최강일 배우님 나오시고 그분의 부인으로 김선영 씨 나오고 맞아. 하정우 씨의 부인으로 몇 씬 안 나오는 분이 또 최악의 악에서 굉장히 떴던 맞아요. 임세미 씨인가 뭐 아니, 그분 그리고 나오고. 그 있잖아요. 하정우 씨 자른 공군 장군. 네. 그분 저기 밀수에서 주연이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정 핫한. 배우분들은 정말 화려하다. 이렇게 화려한 캐스팅. 진짜. 네. 아니 크리스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비행기 타는 그런 절차 신기하게 봤어요. 뛰어가 선착순. 미친 100m 달리듯이 네. 야외에서 탑승 지정석 없고 자유 그냥 이게 그 실제였는지. 관객들을 위해서 네. 대사를 치잖아요. 그 항공보안관하고 승무원하고 둘이서 네. 뭐 언제부터 우리 이 좌석제로 한대, 곧 한대요 정도 그런 멘트를 쳐놓은 게 지금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 옛날엔 진짜였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아니, 그렇게 달리기를 했을 것 같진 않고. 걸어서. 아니 왜냐면 이게 영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행기를 아무리 국내선이더라도 네. 국내선을 이용한 비행기 탈 정도의 분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왜냐면 그 영화 보면 그 젊은 그 중학생 하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 폭탄 들고 있던 애. 그렇죠. 걔가 인터뷰를 한 게 기사가 있어요. 근데 걔가 사전에 봤는데 이 그 여진구 씨가 이렇게 복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을 왜 검문도 안 하고 통과시켰지? 검사 안 했구나. 이걸 인터뷰한 학생이에요. 근데 걔를 이제 약간 각색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상황을 이제 좀 우습게 풀어보려고 좀 해악으로 풀으려고 검사 어머니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는 거. 손님, 신발은 신으셔도 됩니다. 신발. 진짜 옛날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걸로 비행기 처음 타시는 분들 신발 벗고 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농담처럼 했고 좀 각색했구나. 저 진짜 선생님한테 진짜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니까 네. 이런 게 좋아. 많이 물어봐요. 궁금한 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좋아요. 네. 왜냐면 이제 당연히 영화를 보면서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긴 했는데 그냥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저놈을 잡겠어. 뭔가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네.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막 저도 같이 할게요 이러고 하나도 못하고 무서워요. 왜 어떻게 해요? 약간 그런 어떤 심리?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 좀 탁 잡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납치범 한 명밖에 없는데 글쎄요. 이런 건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사실은 돼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공감을 못한 게 그러니까 전문 프로페셔널한 납치범도 아니고 이제 막 출소한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고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원래 총 뺏기 전에는 허접한 사제폭탄하고 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왜 그 한 명을 제압하지 못했을까? 맞아요. 궁금했어. 사실은 한 명씩 덤비지 말고 한꺼번에 덤볐으면 이거 초반에 다 끝난 건데 쓸데없이 한 명씩 덤벼갖고 한 명씩 맞고 찔리고 이러잖아요. 네. 답답해 죽겠어요. 일단 이거의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볼 땐 영화니까 이게 그런 답변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시작하자마자 하이제킹했는데 그것도 빨리 하죠. 두 번째는 처음에 여진구 씨가 맡은 그 배역이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머리 잘 쓴 거죠. 처음에 어마어마한 공포를 심어줬잖아요. 폭탄을 터트리고 시작했잖아요. 야, 나 이거 터트릴 거야가 아니에요. 처음에 폭탄을 터트려서 항공보안관을 기절시키고 옆에 두 명을 다치게 했단 말이에요. 상황을 제압했구나. 이게 내가 대충 예상하는 거하고 내 눈앞에서 벌어진 건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그 여진구 씨가 맡은 배역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너 나한테 함부로 했어, 나한테 덤볐어, 너는 보복이야. 그래서 계속 자기한테 덤빈 사람들을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계속 공포감을 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본보기 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했을 때 걔를 물르게 넘어가 주면은 나머지가 때로 덤비면 자기가 잘못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가차없이 본보기를 삼죠. 처음에 폭탄 터트리고 시작하니 다 이미 긴장을 하고 엄청 무서웠을 거고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눈앞에서 폭탄 터질 일 없잖아요. 앞에서 상상도 못하죠. 네, 없죠. 의료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내 눈앞에서 사람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걸 본 사람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앞에서 여기 옆구리 검사
조종사 그 사람 옆구리에서 막 피 나오고 있고 예. 앞에 있는 사람 팔 다쳐서 피 나오고 있고 보기 힘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용기를 내서 덤빈다? 어지간한 절실함이나 어지간한 용기를 가지고 불가능하죠. 그런 공포 효과를 확실하게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납치범이 그렇게 했다면. 또 넘어갔어. 매회 설득력 있어 선생님.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사실은 뭐 하고 이제 얘가 있으니까. 이런 이도저도 안 되니까 폭탄 핀 뽑아버리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연출에 아쉬운 게 납치범하고 부기장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폭탄이 하필 부기장 옆으로 왔다면 이해가 되겠어. 근데 바로 앞에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폭탄은 그 옆에 떨어졌어. 그럼 그 폭탄을 시체를 이용해서 막아야지. 왜 자기가 뛰어들어? 천재. 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 오늘 보고 왔거든요, 영화를. 맞아요. 정말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서 오늘 보는데 제가 이제 잘못했죠. 딱 하나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딱 예매를 하고 갔더니 4DX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야 최고다 최고. 비싼 거 봤네. 이걸 4D로 봐야지. 감독 몇 배인데. 진짜 힘드셨겠네요. 영화를 보는 동안에 콜라와 팝콘을 너무 꽉 쥐고 있어가지고 이게 날아갈까봐 정말 민폐 끼칠까봐. 오늘 뵈니까 되게 지쳐 계시고. 나는 다시 그 뚫린 구멍 있었죠? 원래 뚫린 구멍에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던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게 제 기록을 기사를 다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기사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뒤의 내용 많이 다른데 하나 분명한 건 이제 이게 그 당시는 반공주의 시대니까 네. 북한으로 넘어가는 걸 위대한 부기장이 막아내서 자유대안을 지켰다라는 서술이 신문 기사에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몸을 날려서 폭탄을 막았다라고 딱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 아마 생각하면서 현실에서는 훨씬 이제 복잡했을 텐데, 그죠? 뭐가 아. 있었겠죠.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예.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비슷한 부상을 입었어요. 이 실제 인물이. 그래서 죽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하정우 씨가 맡은 배역이 원래는 부기장이 아니라 수습조종사인데 네.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폭탄을 몸으로 맞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2시간이잖아요. 네. 실제로 있었던 하이제킹 기간은 43분. 43. 43분을 네. 감독의 비상한 능력으로 늘린 거죠. 2시간으로 늘려서 확 얘기를 풀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화에 있으니까 또 특히나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감독님이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69년도에서 71년도 사이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가 6.25 전쟁 끝나고 10몇 년밖에 안 지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념주의의 희생양이 됐던 여진구 씨의 그런 서사도 풀어주고 하면서 막 뭔가 잘 만들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단점은 심파로 너무 빠지신 것 같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 굳이 닭을 안고 탔어야 될까? 할머니가 그리고 그 닭은 하필 거기서 알을 낳았어야 될까? 그리고 할머니는 그 계란을 날것으로. 닭알을 꼭 여진구한테 줬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툭툭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검사에 갓 임용된 아들을 언어장애 있으신 어머니가 따라 탔는데 거기서 막 처음에 엄마가 수화하니까 아들이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엄마가 아들의 신분증을 씹어 먹으며 이북으로 끌려가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뭐 이런 사실 씬들이 이게 플라스틱은 씹어먹을 수 없거든요. 아니 그 코팅지였어요. 코팅된 예. 종이에. 그래서 코팅된 종이 옛날에 저도 사고 쳤던 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종이는 어떻게 되는데 코팅지는 사람이 죽어요. 해봤구나. 그리고 주민등록증 왜 이북으로 가면 왜 들고 가면 안 되는 그게 거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 출신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거기에 납북을 한 채로 어떤 처벌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본인 신분 드러내지 말라고 지키는 차원에서 다 없애라고 하는 거죠. 신분 모르니까. 신분 조회가 되니까. 저희 휴전선 넘어갑니다. 신분증 저한테 뜯어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 2년 전 69년도에 그 비행기가 납북당했잖아요. YS-11기라는 비행기가 이제 민항기가 대한항공 민항기가 납북이 당했는데 51명인가가 납북이 됐는데 그 중에 39명밖에 못 돌아왔거든요. 남은 예, 현재도. 남은 12명은 그런 기장 2명, 뭐 조종사 2명, 승무원, 그다음에 일반 승객 중에 그런 쪽과 관련된 사람들은 북한에서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카드 쓰려고 아니면 뭐 아니면 자기들이 이용해 먹거나 뭐 정치적 탄압을 하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 좀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이게 생각보다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느꼈던 건 되게 고증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네, 하지만 고증하기 되게 쉬웠다.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도 남아 있는 게 오히려 이제 YS-11을 이제 건너가서 못 오니까 조금 네. 기록이 있고 영화에서는 이제 어디가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더 없어요. 거꾸로 영화가
오히려 굉장히 또 되게 사실적이 된 이 역사적인 게 있어요. 근데 하나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난 게 그 첫 번째 비행기는 넘어갈 때 보면 옆에서 막 형 왜 가고 있어 하는데 넘어갔잖아요. 그 사람 기사가 이후에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기장. 납북된 기장. 근데 그 사람은 북한에서 북한 공군 대좌로 활동했다. 그게 확인됐다는 기록까지 우리나라에 딱 한 건이 보도가 된 거예요. 그거 실제로 그것도 역사적인 아마 사실이에요. 그 사람 납치가 돼서 넘어간 건데 가서 아마 그 북한 쪽에서 남한에서 비행기를 몰 정도면 굉장히 고위급이고 그 당시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쨌든 회유를 시켜서 이 북한의 공군의 인재로 활용을 시킨 것 같아요. 아주 짧은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 하이제킹 이제 두 건 나오잖아요. 이 네. 두 개가 아시아에서는 거의 초창기 때 일어났던 사건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면 최초는 뭘까? 최초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찾다가 1949년에 아시아 최초로 네. 비행기를 폭파시킨 사건이 한 번 있어요. 폭발을. 폭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전쟁인가 이런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필리핀 한 여성이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알아낸 거야. 네. 같이 살 수가 없어. 뭐 폭발을 시켰어요? 비행기를? 얘를 남편이 이제 필리핀 파리라고 하는 필리핀 항공을 타고 무슨 일을 보러 가는데 거기다가 폭탄 전문가 2명을 심은 거예요. 아, 돈 주고? 그래서 진짜로 그 비행기에다 폭탄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동남아시아 상공에서 터져서 비행기 안에 13명이 죽었어요. 와.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 최초의 비행기 항공 폭파 사건은 치정이야, 치정. 진짜. 아, 나 진짜. 와. 무슨 테러, 뭐 어떤 뭐 정치적 목적 이런 그게 것도 아니야, 아니고 아니야. 바람 피다가 오직 내 남편을 날려보내고 싶다. 실제 사건. 실제 세이브 상공에서 보내버리고 싶다. 아이. 저도 찾다 깜짝 놀랐어요. 바람 안 필게요. 진짜 그 나머지 12명. 어떻게 당황하네. 필 일이 없겠지만 당황. 진짜 나머지 12명 너무 억울하겠다. 너무 억울하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록상으로 사실 하필이면 그게 아시아 최초의 최초에. 그럼 9.11 때도 사실 9.11이 진짜 거의 뭐 그렇죠. 하이제킹이었죠. 9.11 테러가 워낙 이제 뭐 하이제킹의 대표적인 사례니까 찾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게 좀 황당한데 황당하지만 정말 주의한 게 뭐냐면 무조건 하이제킹이 일어날 조건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떠 있는 거를 뭘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공항에서 모든 걸 다 끝장낸다. 미리미리. 미리미리. 대비. 근데 핵심이 뭔지 알아? 핵심이 뭡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미국의 모든 공항에 그 안전요원이나 그 검색요원들 있죠. 네. 그 요원들의 공무원화. 정규직.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하니까 미국 내에서도 비정규직에다가 이제 임금도 낮고 하니까 자주 바뀌었나 봐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 그냥 막 교도소 나와서 조폭이었던 출신도 그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워낙 항공이 어떤 빈 구석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한 1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서 10년 내로 모든 공항의 전 직원을 다 정규직으로 정규직. 바꾸겠다. 공무원. 그렇게 되면 애초에 이제 공항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시스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방법이겠다. 뭐 이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크리스는 마지막으로 뭐 나는 되게 그냥 실제 사건인지 잘 모르고 그냥 보면서 마지막에 진짜 눈물 나면서 실제 사건인 줄 알고 더 다 찾아보고 이 사람이 이 기자님이 진짜 영웅이었다. 완전 거꾸로. 거꾸로 그리고 더 실제 뭔가 실화 바탕으로 된 영화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되게 공감되는 게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하지만 그쵸. 영화로 생긴 모티브를 잘 발전시키면 아주 보람 있는 역사 홍보가 될 수 있다. 영화는 뭐 이번 영화지만 이렇게 좀 잘 살펴보고 하다 보면 그때 정말 이런 베트남전도 있었고 남북 관계도 안 좋았고 이런 일도 있었네 하면서 진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죠. 맞아요.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배웠어요. 크리스가 되게 모범적인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 영화 덕분에. 멋있어. 사실 뭐 더 테러 라이브도 그러고 터널도 그러고 이런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극적 긴장감을 올리는 거는 하정우 배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정우 배우와 여진구 배우의 연기만으로 놓고 보면 정말 볼만한 영화다. 성동일 씨 지금 평화하신 거예요? 옆에서 막 눈이 안 이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나 혼자 참교육 못해. 근데 아내 방송 멘트 네가 해. 왜 시켰어 마지막에? 얼마나 끝까지 죽고 갑질을. 있는데 네가 그치? 하라고? 야, 2024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와 마녀 재판으로 그래요. 성동희 씨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응답하라 최고의 아빠예요. 저 정말 좋아하는 배우예요. 사실 근데 성동희 씨 연기 이제 평상시 연기가 조금 다르셨잖아요. 전극 연기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희 씨의 따스함이 정말 따뜻함보다 따스함이 묻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폄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배우들의 연기는 최고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깊게 생각하지는 말고 너무 지나친 공중전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보면은 참 볼만한 영화,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리 횟수가 거듭될수록 선생님이 무섭지? 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만나는 거죠. 네, 다음에도 뭐 좋은 영화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부탁인데 4D로 보지 마시고요. 아, 예. 뭐 다음에는 꼭 어떤 관에서 하는 영화인지 보고 예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저희 좋은 영화를 만나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